안녕하세요. 자,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세요. 10반의 지광입니다. 네. 아, 미치겠다. 근데 저게 뭔데? 저게 왜 하는 건데 저거를? 지징어 후손이라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지징왕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제가 한국사를 잘 못해서 지징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뭐요? 어떤 분이었죠? 되게 커요. 되게 거대한. 35cm요. 근데 그냥이 35야? 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귀마가 그런 거 듣는 거 아니야, 귀마가? 자, 이게 남자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야, 원래 여기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제 열렬한 어떤 성화를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찍게 되는데, 사실은 네,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겁기 때문에, 핫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업하면 또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한 사람 손. 자, 안 한 사람 손. 자, 그대로 창문 열고 다이브 실시. 야, 영상을 찍어서 올려줬는데 안 보면 어떡합니까? 자, 영상 올라간 건 봤다, 손. 영상이라는 게 올라간 건 봤다. 그렇죠, 올라간 건 보셨죠? 자, 근데 올라간 걸 봤는데 왜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올라갔는데 왜 안 봤어? 네, 보셔야죠. 굉장히 좀 느리네요. 어쨌든 간에 딱 그 채널 신일고 지구가 혹은 창룡쌤과 함께하는 불꽃 지구가 치시면은 메인 딱 여러분 보실 수 있대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 네,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1회차 거 복습 잘하시고, 심지어 어제 이제 방과후 하고 지금 찍읍시다. 예, 접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 예, 그래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안 하냐고.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해? 자,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이 제가 좀 이쪽으로 올까요? 좀 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뭐 복습 제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이게 중요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빛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세계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장이 짧은 색이었죠? 빨간색. 아이고, 보라색이 짧고 빨간색이 길고. 근데 여기에 뭐라 써있냐면 어떤 파장이 굴절이 잘 된다? 짧은 게. 그러면 어떤 색깔이 파장이 짧다 그랬죠? 보라색. 근데 얘가 어떻다고요? 잘 휜다.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들어와도 많이 휘고, 이에 비해서 파장이 긴 무슨 색? 빨간색 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덜 휜다.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달라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무지개 같은 스펙트럼, 그죠?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 크게 3가지 배웠는데, 맨 처음에 뭐죠? 그렇지, 끊김없이 싹 나오는 게 연속. 얘에 대응돼서 끊김이 있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 했습니다. 선 스펙트럼에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가리진 않겠죠? 네, 흡수랑 그 다음에 방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좀 딱 붙어야 여러분 보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백열등과 같은 광원에서, 자, 백열등이 뭐냐면 이런 전구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전구 같은 광원, 빛의 근원에서 방출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끊김이 없는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나죠? 이게 뭐다? 연속 스펙트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네. 근데 얘에 비해서 이렇게 끊김이 있는 얘네들이 뭐죠? 선 스펙트럼인데, 얘가 이제 종류가 2가지가 있죠. 광원, 빛의 근원에서 나온 빛이 어떤 기체? 고운, 저온? 그치, 저온이죠. 잘하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에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 배경으로 어떤 선이 나타나죠? 이렇게 검은색 선들이 나타나죠.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다?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에 비해서 다른 섬 스펙트럼 이름 뭐예요? 방출 스펙트럼. 얘 같은 경우는 기체 방정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얘 고온이에요, 저온이에요? 방출은 그죠, 고온의 특정 원소인데, 이 고온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체 방정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온의 기체인데 얘를 고온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기체 방정관인데, 왜 방정관이냐? 기체를 전기를 방출하는 관에다가 넣는 거야. 전기를 막 때려주면 애가 이제 에너지를 막 받으면서 이제 배부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때려 넣어서 고온의 특정 원소와 만들어내면은 이 친구가 배불러,
이제 내가 잘 먹었으니까 가만히 두면은 애가 뱉어냅니다. 에너지를 주변으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잡아서 분광기나 프리즘으로 보면은 애가 뭘 먹었는지를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다? 그렇죠. 몇 가지 밝은 색깔이 등장하는 방출 스펙트럼. 혹시 저거 교과서 외에 EBS 그 개념 완성책 있는 분들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형광펜에 빨간색 글씨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소는 저마다 우유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 방출선 위치는 동일하다.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지문처럼 뭐 다 흡수선의 개수나 뭐 굵기나 그런 것들이 두께나 이런 게 원소마다 정해져 있다 했죠. 네, 그게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은 거 어떻게 한다? 그 파장 때 그대로 뱉는다 했죠. 그게 두 번째 의미. 그죠?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굵기, 개수는 원소에 따라 다르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처럼 위치나 굵기나 개수는 원소마다 어떻다? 다르다. 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를 찾을 수 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 스펙트럼을 배우는 의미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어떤 별을 보면은 이렇게 끊김없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뭔가 선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흡수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요 광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관찰할 때는 어떤 특정 별이에요. 특정 별.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별 뭐죠? 태양. 그렇죠. 태양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답.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놈이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가 아니죠. 빛이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 그러니까 깜빡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깜빡하면 지금 7바퀴 반 돌았어, 지금. 근데 그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달려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8분이 걸려요. 그 빠른 빛이 가도.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별이래. 그럼 그 태양을 제외한 수많은 다른 별들은 얼마나 먼 거야? 그지? 그럼 우리 그 별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태양도 간 적 없어요. 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태양을 둘러싼 혹은 우리가 궁금한 어떤 멀리 있는 그 별을 둘러싼 별의 대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지. 안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태양을 둘러싼 태양의 대기 성분, 저온의 기체. 얘가 왜 저온이냐? 선생님, 별의 대기는 뜨거운 거 아니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속도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몸뚱아리는 어떻겠다? 겁나 뜨겁겠죠? 그러니까 걔를 둘러싼 대기는 그거에 비해서 저온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뚱아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인 태양의 기체가 있는데, 태양의 대기 성분, 거기를 뚫고서 우리 지구로 달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온의 기체 입장에서는 어떻다? 굉장히 배고픈 상태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거를 쏙쏙쏙 빼먹을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어떻다고요? 배고프다고요. 근데 나의 앞을 음식이 쫙 차려진 풀플레이트 접시가 나를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지? 좋아하는 거 딱딱딱딱 빼먹고 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가운데에서 어떤 애가 나는 고기가 좋아하면서 고기를 다 빼먹어.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할 때 채소만 있는 거죠. 야채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놈이 고기 좋아하는 놈이 다 먹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은 누가 고기를 좋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주기율표 알죠? 뭐 수소, 헬륨 막 엄청 많잖아. 과학자들은 똑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체 방정관에다가 걔네들을 다 넣어가지고 강제로 배부는 상태를 만들고, 즉 무슨 상태? 고온의 기체를 만들고 걔를 가만히 두면 얘가 잘 먹었다 하면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걔를 분석해 보면은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소가 좋아하는 거, 헬륨이 좋아하는 거, 리튬이 좋아하는 거, 소듐, 미안해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구리, 스트론튬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거를 먹고 뱉었을 때 그 결과를 먹힌 결과랑 비교했는데 어머 이렇게 퍼즐처럼 딱 맞으면 무슨 뜻이죠? 그치. 우리가 이 별의 대기까지 가서 뭐 채취한 적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실험실과 실험한 결과를 대비하면은 저기 태양에 있는 그 대기 성분이 지금 내가 실험한 이 성분이랑 같은 거구나. 그럼 그 태양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양의 대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다, 모른다? 안다. 이외에도 더 멀리 있는 별의 정보, 그 대기 성분 안다, 모른다? 안다. 바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게 솔라 스펙트럼, 태양의 스펙트럼이죠.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이죠?
태양의 흡수선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선이 복잡하다 그랬죠?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뭐 수소, 헬륨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듣고 올려요. 이거는 제일 강한 선이 나오는 건 사실 칼슘선이 제일 강하긴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구나. 포인트는 뭐다? 하나의 원소만 있다? 대기에? 아니 여러 개의 원소가 있다. 오케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 했었지. 한번 복습해볼까? 제일 큰 거 뭐죠? 이거 물질이 하나하나 구성되어 있는 거 원자. 그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도는 마이너스 전자 있고 그 원자 핵을 또 우리가 확대해서 봤더니 양성자나 중성자가 있고 얘네들을 또 봤더니 쿼크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복습 잘해오라고 했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첫 시간이라 복습을 안 해왔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복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수업 나갈 거는 138억 년 전 뭐가 있었죠? 빅뱅이 있었잖아요. 그 빅뱅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이 쭉 이어져 오는 물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복습하고 왔지만은 가장 작은 입자, 우리를 좀 과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기본 입자라고 했었죠. 그 기본 입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뭐 쿼크라든가 렙톤이라든가 보손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파워포인트가 응답이 없네요.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안 되지. 사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좋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PDF로 보도록 하죠. 가끔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갑시다. 자, 이게 이렇게 텍스트들이 엄청 많지? 이게 그 개념 완성 교재를 펼치시면 있는 텍스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잠깐 빌려도 될까요? 네. 보시면은 이거 글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글이 많지는 않죠. 그치? 근데 사실 요것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글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교과서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지구과학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성의 얘기를 하는 건데 1학년이니까 이런 줄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글보다 뭐가 더 기억이 잘 돼요? 그림, 이미지, 영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지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대신 해줬어. 일단 대신 해왔어. 근데 교과서 펼쳐보시면은 아래쪽에 그림 쫙 있죠? 그 미래행 교과서 52쪽, 53쪽 보면 아래에 그림 있지?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여러분이 적으면서 들어야겠죠. 그치? 가끔씩 수업하는데 모 반들을 보면은 저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교과서도 덮어놔 있어. 그냥 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난 너무 감사해. 그냥 나를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 근데 제가 무슨 동물원에 동물도 아니고 뭐 내 테드에 나오는 뭐 강연자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공부할 때는 어때야 될까? 펼치고 적든 뭐 머릿속에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알겠죠? 제가 학생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또 군대에서 저는 항상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한 전교 1, 2등 했거든요. 근데 왜 다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이기려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왜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잖아. 제일 잘하는 애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길 거야?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복습할 때 편한 번호 순서도 매겨놨어요. 요대로 가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줄글 머리 아프니까 이미지로 갑니다. 자, 1번. 자, 약 몇 년 전? 138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빅뱅이 일어납니다. 빅뱅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졌을까? 기본 입자. 그렇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라든가 쿼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번 쿼크라든가 4번 전자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오케이? 근데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 했을 때 온도가 굉장히 어땠을까? 높아요. 밀도는 어땠을까? 높아요. 밀도 굉장히 높습니다. 밀도가 뭐냐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느냐예요. 좀 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부피가 작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겠죠. 근데 우주가 이때는 어디서 시작했어? 한 점에서. 질량은 똑같은데 한 점에 처박혀 있었다니까 밀도 어땠을까? 굉장히 높다고. 온도 어땠을까? 굉장히 뜨거웠다고.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우주가 뭘 해요?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점점. 질량은 가만히 있는데 부피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도, 아까 뜨거웠는데 그 온도가 넓은 공간에 퍼지니까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이런 쿼크나 전자나 뭐 이런 기본 입자들이 지들끼리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합칠 수 있어요. 맨 처음엔 아우 더워 저리 가 하던 애들이 이제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야 좀 추운데 야 손 좀 잡자. 점점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 하얀색 쿼크가 어머 새 덩어리가 됐다. 그죠? 쿼크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 아까 복습했죠? 양성자나 중성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오면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5번 양성자라든가 6번 중성자라든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따라왔죠? 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과 같다.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손.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를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아 하시는 분들 좋아요. 수소 1번 원소예요. 헬륨 2번 원소예요. 걔네를 붙잡아 놓고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다고 쳐봅시다. 엑스레이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내부 구조가 볼 수 있겠죠. 수소 미안한데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 제가 여기 엑스레이 찍었는데 왜 갈비뼈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원래는 보호하려고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찍었더니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기 툭툭 쳐주고. 네. 1번 원소 수소에는 플러스가 어때요? 가운데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원자핵이죠. 그리고 주변에 뭐예요?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돌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게는 뭐만 하나 있는 거죠? 양성자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과 같다가 이 뜻이야. 왜냐면 수소를 나중에 봤더니 수소 가운데에는 중성자가 없어. 양성자만 하나 있고 끝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그 자체로 양성자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창용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챙용 리인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겁니다. 오케이. 얘는 그러면은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몇이죠? 플러스 1. 저번 시간에 했죠. 조금 유식한 말로 전하량이라 했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이 수소 원자는 제로. 그래서 전기적으로 제로니까 중성 원자, 중성 수소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연히 얘만 보고서 헬륨을 보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있고 전자 2개 돌 것 같았는데 열어봤더니 플러스 2개. 이게 뭐냐면 중성자예요. 중성자 2개, 전자 2개가 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양성자는 2, 중성자는 2, 전자가 2 도는 이게 바로 뭐다? 헬륨이다.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충 1대1로 봤을 때 둘의 몸무게 비교해주면 몇 대 몇일까? 1대4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전자는요?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하면 너무 질량이 작아서 일단은 보통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 사실은 양성자랑 중성자도 약간의 몸무게 차이는 있는데 당연히 일단은 무시합니다. 얘는 그럼 정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가운데 있는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 2겠죠. 왜냐하면은 더하기 1 더하기 1이 2개 있고 0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만 보면 플러스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몇 개 돌아요? 2개 도니까 얘도 중성 헬륨 원자. 오케이? 얘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쿼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잘 봐. 쿼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양성자 그 자체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가 등장합니다. 7번 빅뱅 후 약 언제? 3분. 야 내가 약속할게. 야 솔직히 10억 켈빈 이거 온도는 안 낼게. 근데 3분은 낼게. 3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분이 왜 중요하냐?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온도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팽창하니까 떨어지고 밀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우주예요. 근데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 빨간색이 뭐였죠? 양성자. 근데 여기에 빨간색 하나 그 자체로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 되고 온도가 더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봐. 이거 봐. 그치? 빨간색 2개랑 하얀색 2개가 합쳐졌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합쳐졌죠. 그럼 뭐가 되는 거지?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죠. 헬륨 원자 핵. 그래서 3분이 왜 중요하다?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들인 수소랑 헬륨의 그 중심 코어에 있는 원자핵들이 만들어진 시기라서 중요한 거예요. 3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포인트.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면 헬륨 원자핵이 형성됐는데 이 아래 뭐라 써 있냐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꼭 적어놓으세요.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우주에다가 그 저울을 댈 수도 없는데. 그거를 뭘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 시간까지 배웠던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우주에서 하면은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질문하세요. 우리 교과정에서는 어떻게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3분이 됐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 했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근데 걔네들의 전 우주의 질량비가 어땠다? 3대 1. 자, 잘 봐요.
아까 근데 수소 하나랑 헬륨 하나랑 1대1로 다이다이 하면은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알갱이 하나, 알갱이 4개가 1대 4라 했잖아. 근데 우주 전체를 봤더니 어떻다고? 얘가 3이 됐고 얘가 1이 돼버렸어. 왜 그럴까? 그치, 얘가 엄청 많은 거지. 얘가 좀 적은 거고. 그거야. 너 미드 와 1대1 다이다이 까?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1대 4니까 얘가 이겨. 아, 안 되겠다. 야, 한타 해. 한타에서 전 우주에서 관측했더니 누가 이긴 거예요? 얘가 이긴 거야. 알겠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거. 3대1.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럼 우주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팽창하니까 온도 더 떨어지고 밀도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언제, 이거 4개 중요합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 이건 온도도 좀 알아야 돼. 몇 켈빈까지 식냐면 3000 켈빈까지 식습니다. 그럼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아까 뭐까지 만들었죠, 우리? 원자핵까지 만들었죠. 그림 잘 봐. 원자핵 주변에 막 날아다니던 초록색 얘네 뭐죠? 전자죠, 전자. 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기 잡혔지. 이거 뭐야? 하나하나 잡힌 거. 하나하나 잡힌 거 뭐였어? 그렇지, 수소, 원자. 어머머, 이거 봐. 아까 두 개 잡힌 거 뭐였죠? 헬륨 원자. 여기에 이제 뭐 몇 개 잡혀야 돼? 전자 초록색이 2개 잡혔네. 이거 뭐예요? 그렇지. 헬륨 원자가 됩니다. 헬륨 원자가. 그래서 이 38만 년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초의 원자가 탄생한 시기입니다. 38만 년. 3부는 최초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고 38만 년 거기에 전자까지 잡혀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결합해서 중성 원자가 형성됐다. 끝? 됐죠? 끝.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38만 년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최초의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긴 한데 기독교에 그런 말이 있죠. 최초의 빛이 있으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빛이 있으라라는 얘기를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얘기를 과학적인 시기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 38만 년이 빛이 있으라랑 같은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빛이라는 게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 빛의 정체는 뭐죠? 광자. 정답. 너무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그림에서 그 가장 근접하는 걸 찾아보면 얘죠? 네, 전자가 우리 눈에 막 들어오는 게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38만 년을 기준으로 우리 다른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앞전에는 초록색 애들, 전자들이 어때요? 안 잡혔죠?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이유는 어때요? 잡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38만 년보다 앞전 우주는 교통정리가 안 된 거야. 막 달려가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쿼크 부딪히고 가다가 양성자 부딪히고 중성자 부딪히고 막 다 때려박아 범퍼카 그냥 다 박는 거야. 그냥 눈으로 못 들어와. 근데 38만 년을 기준으로 어때요? 잡혔지? 그러니까 잡힐 놈들은 잡히고 안 잡힌 놈들은 그림이 없긴 한데 안 잡힌 놈들도 많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교통정리 됐다 그러니까 슝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38만 년에 최초로 전자가 편하게 달려오면서 최초의 빛이 발생합니다. 관측할 수 있는 빛. 그래서 그게 우리가 6글자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 그 최초의 빛이 그 우주 배경 복사예요. 여러분 교과서 52쪽 왼쪽 상단에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이 있죠. 그게 언제 발사된 거다? 이 38만 년 때 발사된 거다. 적어놔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자, 제가 조금 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조금만 더 얹어드릴게요. 그럼 이 38만 년에 몇 켈빈? 3000 켈빈이었는데 이게 38만 년도 사실 꽤 옛날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138억 년 빼기 38만 년만큼의 시간이 또 흐른 거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주가 더 어떻게 됐을까? 더 팽창했죠. 그러면 온도가 더 어떻게 됐을까? 더 낮아졌을 거. 밀도 더 어떻게 됐을까? 더 낮아져서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바깥의 우주는 어때요? 굉장히 춥고 차갑잖아요. 지금은 쭉 온도가 식어서 2.7 켈빈까지 식었다. 근데 우리 약간 아까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온도 단위가? 우리 보통 온도 단위 뭐 써요? 도씨 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C. 그게 섭씨 온도라는 도씨를 쓰잖아요. 걔랑 환산을 해드리면 우리 0도씨에선 어때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0도씨에선? 물이 얼죠.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해서 0도씨를 우리가 섭씨 온도에서 물이 어는 온도로 자,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 줄까?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예요. 뭔가가 들어간 온도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로 잡아놓는데 걔를 켈빈이랑 환산을 해보면 그 물이 어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25 켈빈. 뭐 그냥 듣고 올리세요. 초록색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0 켈빈은 몇 도계예요? 마이너스 273.25 켈빈. 그러니까 겁나 추운 거야.
거기다가 2.7 더하면 대충 마이너스 275 켈빈 정도 마이너스 275도 정도 되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주의 모습과 비슷하지. 굉장히 차갑고. 네, 거기까지 식었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를 언급만 하고 EBS 개념 완성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딥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이탑을 펼치는 순간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하고 항상 질문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은 있었죠. 교과서 및 개념 완성 수준에서 출제된다. 자, 잘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 국어적인 말을 여러분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교과서 및 EBS 개념 완성 수준에서 출제 예정입니다 라는 뜻은 교과서 및 EBS 개념 완성에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 더 하이탑까지 공부하시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1차적인 목표는 제 수업 따라오고 그 개념 완성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면 문제 괜찮네 라고 풀 수 있게 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근데 아직 저는 문제를 한 문제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래의 이창용이 어떻게 문제를 낼지 나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시험지를 받아서 풀어봤는데 선생님 이거는 하이탑에 있는 내용이고 이런 데 없는데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있잖아. 수준에서 출제 안 됐지. 여기서만 안 낸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봐야 돼요? 저거 봐야 돼요? 하면 쌤들이 뭐라고 할까? 당연히 다 보면 좋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이탑에서는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딥하게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댓글로 작년에 했던 수업 영상 링크 남겨줄 테니까 보시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일단 지금 교통정리하기로는 저는 딱히 내고 싶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2.7 켈빈으로 온 우주에서 똑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또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지금 여러분 이제 눈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알겠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잖아. 다음 주에도 3모 보실 거고. 기출 분석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나왔고요? 걔가 뭐고요만 물어보면은 제가 여기서 스탑할 건데 문제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걔의 숨어진 의미라던가까지 물어봐. 모의고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더 해야겠지.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자자자자자. 저기 왜 졸면 안 되지.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공부 복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싹 가려놓고 채워봅니다. 자, 1번. 약 언제? 138학년. 그렇지, 138학년. 나중에 복습하려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어차피 할 거 왜 나중에 해. 효율적으로 사세요. 2번. 뭐가 일어나죠? 빅뱅. 이때 온도 어땠다? 굉장히 높았고. 밀도 어땠다? 굉장히 높았다. 빅뱅! 일어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쿼크나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계속 우주가 뭐예요? 팽창해요.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떨어져. 밀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럼 애들 입자에 어떻게 돼? 붙을 수 있겠지? 그럼 쿼크 3개가 붙어. 그럼 뭐가 돼? 양성자나 혹은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생성됩니다. 그러다가 빅뱅 후 약 몇 분? 중요한 시기. 최초에 3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합쳐지면 헬륨 원자핵. 근데 이때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우주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러다가 온도가 계속 식습니다. 언제까지? 빅뱅 후 약 38만 년까지. 그때 온도는 몇 켈빈? 3000 켈빈인데 이쯤 되면 뭐가 된다? 지들끼리 막 날아다니던 전자가 여기에 수소 원자핵에 잡혀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에 잡혀서 헬륨 원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전기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계산해줬지만 더하기 1 빼기 하다 보니까 0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중성 원자라고 한다.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 38만 년 때 전자가 잡히면서 뭐가 방출된다? 우주 배경 복사 최초의 빛이 발생한다. 정리됐어요?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줄글을 읽습니다. 이미지화 끝났지? 그러면 이제 줄글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읽어볼게. 자, 조금 더 첨가하는 거예요. 우주 초기 원소 생성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우주가 우리 뭐 한다 했죠? 팽창한다는 사실을 어떤 아저씨가 알게 됐냐면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망원경 이름이에요.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갔지만 그전에는 허블이 깡패였거든요. 근데 허블 아저씨가 그 망원경을 쏜 게 아니에요. 리스펙한 거야, 리스펙. 샤라웃. 허블 아저씨는 이미 진작에 가셨어. 진작에 가셨는데 허블 리스펙. 야. 리스펙, 공부하고 있나? 집중하나? 집중하고 있나? 오케이. 리스펙, 나중에 창룡 우주 망원경 꼭 만들어주길. 네. 그래서 허블이 우주 팽창을 말했어요. 허블 우주 팽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이 가모프란 아저씨가 더 이제 이론을 붙여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자, 1번. 뭘 만듭니까? 기본 입자를 만듭니다. 뭐에 따르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언제? 148억 년. 밀도는 매우 높고 온도는 뜨거운 여러 점?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나요?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뭐가 나와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됐지? 자, 2번 갑니다. 쿼크가 막 뭉치다 보면 뭐 만들어지죠? 양성자, 중성자. 우주는 뭐예요?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쿼크들이 합쳐져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나 중성자. 오케이? 3번.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도 만들 수 있겠죠?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죠? 수소 원자핵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만들어집니다. 요 오른쪽 그림 보면 되겠죠? 빅뱅 후 이거 언제 일어났다? 3분. 중요한 시기. 머리 여유되면 10억 켈빈까지 외워주면 좋겠죠. 헬륨 원자핵 형성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비는 몇 대면? 3대1. 개수비 12대1은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후에 온도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원자핵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 이게 이 문장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냐면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이 다음부터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까? 다른 방법 뭐? 계속 온도가 낮아져. 계속 합쳐지는 거야. 수소, 헬륨, 지들끼리 합쳐서 리튬, 베릴륨 계속 그냥 합쳐지면서. 그 뜻이에요. 이 문장에 숨어진 뜻이 그냥 안 만들어졌어요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네? 다른 방법으로. 너무 좋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온도 낮아지니까 합쳐지는 방식으로. 수해립의 붕탄질산 플랜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거로 합쳐지면서. 4번 중성 원자의 생성. 언제? 38만 년. 우주 온도 낮아져가지고 전자가 어디 잡혀요? 원자핵 잡혀서 뭐가 만들어져? 중성 원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뭐 하나? 전자 하나. 그래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은 전자 몇 개 필요해요? 2개.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 그래서 전역에 수소 헬륨으로 가득하게 됐는데 이때의 질량비는 여전히 3대1. 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수소 3, 헬륨 1. 그럼 수소랑 헬륨 다 합쳐서 지금 현재 현 우주에 몇 퍼센트 있게? 95? 정답. 사실상 10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철, 금, 다이아 1%도 안 됩니다. 전체 우주에는 거의 다 수소 75%, 헬륨 25%급이에요. 아, 훌륭한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전 사실 이거 가르칠 때마다 현타가 막 오는데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가 끝이고 시험 문제에 여러분은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아, 진짜 이거 가르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가르치나 싶은데 문제는 나오니까 가르치고 저도 시험 문제 낼 겁니다만 어렵진 않아요. 아까 3분 어떤 일이 발생했죠?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양성자가 몇 개 있나요?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양성자가 있었어. 저 우주에 3분일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중성자 몇 개 있나요? 2개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랬대.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헬륨을 만들려면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헬륨 핵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아까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몇이라 했죠? 3대1이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수소 원자핵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지. 근데 헬륨 원자핵은 한 개 있으니까 몇 알갱이에요, 이거? 4개니까 12대 4라서 3대1인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 맞다고. 12대 4.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비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수소 원자핵 몇 개 있어요?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죠? 근데 만약에 헬륨 원자핵의 개수를 물어보면 1개. 그래서 몇 대면? 12대 1이 된다. 수능에서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예. 에이, 누가 이런 걸 당해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통합과학은 몇 교시 해보죠? 집 가기 30분 전에 봅니다. 3, 40분 전에. 무슨 생각 들 것 같아? 집 가고 싶다 생각 듭니다. 진짜 구라 같죠? 제가 수능날 영어 푸는데 똑같이 졸리더라. 전 G2 물어봤는데 G2 마지막 교시에 풀고 있는데 집 가고 싶더라. 그런 상태에서 이런 개수비 질량비 한 글자 차이에 여러분이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이미지화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 기왕 말 나온 김에 알려줄까? 여러분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재거든요.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수학이거든요? 수학이라서 지금 그래프가 많은 것 뿐이에요. 만약에 과학으로 가잖아요? 과학으로 가시면은
인트로덕션 넘어가고 그냥 본문 뭐 2강 뭐 이런 거 볼까요? 그냥 다 영어 그냥 줄글이에요. 근데 이런 텍스트로 된 거를 여러분이 그냥 줄글로 기억을 하겠다고? 아니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미지화하고 머릿속에 어떻게든 저장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그렇지, 국립과천과학관. 정답. 지증왕, 맨. 와, 지증왕. 이 가운데 이거 뭡니까?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38만 년에 나온 우주배경 복사예요. 그 과천과학관에서, 그 유명한 과천과학관에서 이거를 센터에다가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최초의 3분, 저를 힘들게 했던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원 지투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배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내용을. 그랬더니 이거 이런저런 질문을 막 했어. 그랬더니 물리쌤이 이제 귀찮았나 봐. 농담이에요. 귀찮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최초의 3분이라는 책이 좋으니까 읽어봐라. 우리 아까 3분이 어떤 식이라 그랬죠? 그치. 최초의 3분, 여기 3분. 3분 돼서 쿼크들이 합쳐져가지고 최초의 원자 핵들. 원자랑 원자 핵은 다른 거예요.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 이때죠. 이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꺼운 책이 이 두꺼운 책 내용 전부가 그 3분의 1 쿼크가 어떻고 렙톤이 어떻고 보손이 어떻고 내가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 당연히 못하죠.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그거를. 근데 저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수시 생기부에다가 독서 기록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이 책을 쓸까 말까 해서 이해도 못한 책을 쓸까 말까. 근데 썼어요. 썼는데 이제 면접에서도 심지어 물어봤어. 어떡해요? 이해 하나도 못했는데 써도 돼요? 제가 뭐라 썼냐면요. 저는 이 책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1학년이고 3년 동안 각종 탐구 활동 이런 거 발표 뭐 할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거창한 탐구를 하기를 바랄까? 당연히 바라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대학원생인 나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졸인 여러분한테 뭘 바랄까? 안 바래요. 그럼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렇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나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다고 지금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 안 하는 거는 정말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친구도 편의점에서 알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편의점에 누가 와요? 손님이 오죠. 손님이 와서 우리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재고가 어디에 있고 몇 개 있고, 그치? 그래야지 내가 뭐 어디 있나요? 이거 어디 있나요?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 이용하는 손님인데 들어와가지고 혹시 뭐 초코에모 어디 있어요?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찾으세요.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프로페셔널해 못해. 프로페셔널하지 않지. 자, 여러분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제가 시험 문제 이거 다 나온다고 했죠. 이거 그대로 나온다 했거든. 손님 온다고 난 이미 말했거든. 심지어 어떤 물건 가져갈 거라고 말 다 해줬거든. 근데 이거 공부 안 해. 그럼 뭐야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편의점 알바생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대비하잖아요. 수능이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의 줄임말이에요. 수학 능력이 뭔 줄 알아요? 쉽게 생각하면 말 통하냐 이거예요. 수학 능력, 이게 내가 알려준 거를 너는 이해하고 말이 통하냐는 뜻이라고. 근데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공부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손님 온다고 얘기했고 뭐 가져간다고 얘기해놨는데 그 물건 못 주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뽑아줘야 되고 왜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300명 중에 전교생 300명 몇십 명 중에 순수 지구과학 할 사람 제가 볼 때 5명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자세라고. 마인드셋이라고. 뭐가 나온지 알려줬는데 왜 안 하냐고. 영상도 올려줬는데 왜 안 보냐고. 문제풀이 영상도 올라갔는데 왜 안 푸냐고. 이해되세요? 네. 자세, 기세,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요 복습 빈칸도 풀어드렸는데 혹시 금방 끝났는데 풀고 끝내도 돼요? 네. 한 5분 이내로 끝났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제가 원래 종 오버해서 절대 안 하는데. 1번.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빛이 나뉘어지면서 만들어진 세계띠를 스펙트럼이라 한다. 그렇지. 백열등에서 반출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어떤 스펙트럼은 원소가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 방출할 때 선 스펙트럼. 그렇지. 빛이 저온의 기치를 돌파할 때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특정 가스 방출 스펙트럼. 별빛의 뭐를 관찰하면 별의 구성 물질에 대한 거 알 수 있죠? 스펙트럼.
빛을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스펙트럼이죠. 빛을 쫙 쪼개서 보는 거죠. 별의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별의 무슨 성분 알 수 있죠? 대기 성분 정답. 그렇지. 자, 7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뭘로 구성돼 있죠? 원자로 구성돼 있고. 왜냐면 뒷문장을 봐야 돼. 원자로 구성돼 있고 이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자,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 누가 얘기했죠? 가모프란 아저씨. 그 전에 허블 아저씨가 우주 팽창을 얘기했고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을 발전시켰다. 우주의 밀도는 높고 온도는 높은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났다? 대폭발. 자, 언제? 148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나? 대폭발이 일어나서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 그렇죠.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둘, 중성자 둘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소 원자 핵은 전자 한 개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되죠. 이 미세한 차이 알아야 돼. 헬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수소 원자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OX 퀴즈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종류의 원소의 스펙트럼에 나타내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 동일하다. 하나, 둘, 셋. 5죠? 먹은 거 그대로 뱉는다. 자, 2번.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흡수선은 별 중심부의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생긴 거다. 하나, 둘, 셋. 5하기 딱 좋죠. 그렇지. 야,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별빛의 흡수선이 특정 파장의 흡수선이 이제 오직 별 중심부의 원소가 먹어요? 이런 거 한 글자 한 글자 잘 봐야 된다고. 자, 별 중심부의 원소는 뭐 말하는 거냐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서 나가는 빛을 먹냐 이 뜻이에요. 우리 눈은 여기 있고 뭐가 먹는다 그랬죠? 이 대기가 먹는다 그랬잖아. 별 중심부의 원소가 아니라고. 이런 거 잘 봐야 돼. 자, 3번.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소, 헬륨만 나타나요? 하나, 둘, 셋. X. 자, 그 다음에 4번. 쿼크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틀리기 딱 좋죠?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진 거지. 반대지. X. 자, 수소, 헬륨 원자핵은 38만 년에 만들어져요? 언제? 3분. 중성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결합해요? 맞죠?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져가지고 더하기 1 빼기 1 하면은 나오잖아요. 오케이. 마지막! 금방 끝납니다.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헬륨 원자가 되기 위해서 결합해야 될 거 전자 몇 개? 전자 2개지. 전자 2개. 양성자는 몇 개? 2개. 중성자는 2개.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2, 0, 마이너스 2에서 0. 자, 수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비 3대 1. 만약 개수비는 12대 1. 만약에 수소랑 헬륨 1대 1로 다이다이 까면 1대 4. 됐죠? 자, 오케이. 마지막 문제. 우주 초기 생성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제일 먼저 뭐 만들어줘야 돼? 제일 작은 거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기본 입자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쿼크, 렙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쿼크가 합쳐지면 그쵸?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지면 원자핵 만들어질 수 있겠고 이게 맞춰지면 여기 전자 붙으면 중성 원자. 그래서 그 되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끊어주세요. 안녕.